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운걸입니다. 저도 여러 군데 강의를 다녀봤는데 오늘 참 특이한 이런 분위기에서 강의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좀 젊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에 각 기업이 노사분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는 기업도 있고 또 각 기업의 여러분들이 담당하시는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노사관계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해야 가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노조가 있는 회사 또 노조가 없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특히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분교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시면 국내 또 세계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자동차 회사가 요즘에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굉장히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하루에 수백억씩 수천억씩의 그 적자를 보고 또 그 파업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회사는 노사분규를 안 하는 해가 있다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죠. 노사분규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그런 그 회사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크든 작든 간에 각 기업에 노조가 있거나 또는 노조가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해서 그 노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중간 관리자나 HR 담당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노사분규가 자주 나는 사업장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원인 없는 이유, 결과는 없을 테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정치적인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조나 정치권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다 다양한 이제 책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주로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간 관리자나 또는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원인들이 작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노조가 잘못하는 거, 정치권이 잘못하는 거 이거 다 거론하자 보면 아마 한 3시간 걸려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범위를 그렇게 줄이겠습니다. 제가 노무사를 시작한 지가 1987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제도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부터 저는 그 산업 현장에서 노무사 업무를 했어요. 그 전에 뭐 했냐? 저도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했죠.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다가 제가 또 경영학 전공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쪽을 한번 해보자 재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87년 개업을 하고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89년 11월 27일이 결혼 1주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마침 퇴근을 하려고 가는 중인데 제 클라이언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이제 그 공항,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이 모두 이렇게 모든 국내선 국제선이 그 이착륙을 할 때인데 공항이 마비될 상황이 됐으니까 빨리 노무사님 회사로 와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선물할 그 조그만 선물 하나 하고 꽃다발을 가지고 퇴근하다가 이제 호출을 받고 간 거죠. 갔더니 그 공항이 당장 공항에 그 화물을 탁송하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일이 마비가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그 당시 노조가 87년도면 굉장히 노사분규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각 사업장들이 노조가 만들어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항을 관리하는 회사의 사장이 군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군부 그 정권들이 많이 군 정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기관장들을 군 출신들이 많이 예편을 하면 그 자리를 갑니다. 근데 군에서 예편하신 분이
사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사관계나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조가 만들려고 하니까 노조를 만든 그는 주동자들을 지방공항으로 이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면 뭘 합니까? 노조는 자기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 교섭을 요구하겠죠. 그 교섭을 하는 중에 서로 이제 더구나 군 출신이 사장이기 때문에 노사 관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노조가 뭐 경영권에 인사권 하는데 참여를 하겠다, 무슨 인사위원회도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니 오니까 이거 회사 말아먹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보복적 조치를 통해서 지방공항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섭을 하다 말고 교섭위원들이 전부 지방으로 흩어져서 발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단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인은 그 사장한테 있었던 거다. 그래서 사장님을 제가 그 단독 면담을 청해서 사장하고 2시간 대화를 했어요. 노조라는 게 우리 그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단체이고 노조로서는 당연히 노조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한 2시간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제 잘 몰랐다. 군인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또 이해를 할 때는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몰라서 했는데 노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발령 냈던 거를 취소하고 그럼 정상적으로 교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새벽 5시예요. 밤을 꼴떡 새워서 이제 그 노사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그래서 우선 파업을 막고 또 사측에 대해서는 그 발령 냈던 걸 취소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사관계 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집사람한테 결혼 1주년 결혼 이벤트를 해주지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그 노무사라면서 지금도 보람에 있었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항이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다발사업장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런 몇 가지 공통점들이 좀 나와요. 저희들이 노사분규가 많은 사업장들의 컨설팅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노사분규의 원인이 무엇인가? 경영자 또는 중간관리자, 노조 간부들 전부 인터뷰를 합니다. 해서 쭉 취합을 해보니까 주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개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던 것이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안산에 있는 전자회사인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이나 그 이런 전화기 갤럭시도 있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아이포드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보면 그 컴퓨터 그 기판 이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회사라 한 7년 전에 저한테 사장님이 급히 저녁을 한번 먹자. 저는 그 사장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저를 찾아서 강남의 식당에서 저녁을 얻어 먹었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 후식을 먹으면서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기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PC나 이런 것들도 자꾸 작아지잖아요. 예전에 컴퓨터 PC가 컸는데 자꾸 작아지니까 그것도 기판도 자꾸 작아지고 얇아지고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들이 그 기술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신기술을 요구하는데 나이는 많은 그 직원들이 그런 거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자기로서는 좀 구조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 있던 사람들을 좀 내보내고 젊고 눈도 밝고 일 잘하는 그
직원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노무사님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회사에 노조가 있어요. 그러면 노조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뭐 협의를 해보셨냐?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럼 결국은 저보고 사람을 잘라달라 그런 얘기인데, 악역을 맡아달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와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저는 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들이나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느냐? 저는 그러지 않고 대표이사를 그 다음날 제가 집무실에 가서 만나면서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노조 간부, 집행 간부 전부하고 기업의 임원들 전부하고 자, 1박 2일로 제가 프로그램을 짤 테니까 1박 2일로 같이 워크숍을 갑시다. 그러니까 사장은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더니 느닷없이 노조 간부들하고 임원들 불러서 워크숍을 가자니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왔든지 간에 저를 찾아왔으니까 또 회사가 원하는 거는 구조조정이니까 저한테 맡겨줬으니까 제가 코치하는 대로 어드바이스 하는 대로 좀 따라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함하고 그래서 이제 연수원을 잡고 뭐 모든 준비를 다 시켰죠. 그리고선 노조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노조 간부들이 우리 회사에 역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와서 별도 있게 잘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뭔가 회사가 저런 걸 요구할 때는 회사에 무슨 복선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든 뭐 워크숍을 가서 다른 얘기 없이 워크숍 가서 그냥 1박 2일 같이 이따 오자. 또 소주 한잔 하고 오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조에서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연수원 측에 얘기를 해서 서로 노사가 팀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걸 미리 준비를 시켰어요. 뭐 그래서 같이 협동해서 탑을 쌓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연수원에다 프로그램 마련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어쨌든 서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임원하고 노조 간부가 섞여가지고 팀이 되어서 같이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서로 이제 뭐 몸으로 부딪히면서 어쨌든 하다 보니까 땀도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 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어쨌든 회식도 하면서 노래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1박 2일을 같이서 이제 사장부터 노조위원장이 다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그 다음 날에는 굉장히 이제 그런 어색했던 감정도 또 없어지고 화기애애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나서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회사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전부 어쨌든 노조에 공개하고 경영 상황들이라든지 우리가 기술 혁신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조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조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노조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같이 살아야 된다면 우리도 같이 구조조정 하자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무사히 잘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구조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또 필요했던 시기고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이제 노조도 수긍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노사 관계가 그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이 한 6, 7년 동안을 해왔어요. 올 초에 또 연락이 왔어요. 사장한테. 그동안에 잘 했는데 왜 부르냐? 가봤더니 지금 자기가 노조하고 협상을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좀 노무사님이 도와달라. 그럼 어떤 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어디서 누구 코치를 받고 왔는지 누가 얘기하는데 이래 하면 노조를 없앨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기업을 하는데 노조가 그동안에 노사관계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노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것에 자기가 노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오늘 시점 이후로 회사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혀 저는 자문할 생각도 없고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해왔는데 지금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저는 회사하고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얼마 후에 신문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10억을 들여서 노조를 파기하고 말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보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련자를 쭉 찾아보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그 노무사를 했던 친구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변칙적으로 뭐 노조를 뭐 회사에 접근해서 노조를 없애주겠다라고 제안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제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럼 노조 없었을까요? 노조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회사가 그런 외부 사람을 들여서 노조를 없애려고 작업을 했는데 외부의 그러니까 그 노조의 반발,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요즘에 견적신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회사 가동을 해야 되는데 노조가 파벌하게도 나오고 거기에 반발하니까 이제는 회사가 손을 들었어요. 노조에 항복했어요. 다 그 사람들 내보내고 돈은 좀 뜯겼죠. 그래서 기법을 하고 결국은 다시 이제 그 노사 관계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 노조가 입은 상처는 작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 회사의 노조가 좀 노사 관계가 시끄러울 것 같다 하는 걱정을 합니다. 자,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유형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되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몇 가지 해당되시는지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회사, 뭐 노조가 있는 회사든 없는 회사든 관리자들이 잘해야지 노사 관계가 원만하고 노무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칙적인 그런 쓸데없는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정론으로 정석으로 노사 관계를 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부디 여러분들이 이런 좀 관리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회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도와드릴 겁니다. 혹시 제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내도 될까요?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밤에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하는 여러분들 보니까요. 굉장히 대견스럽고 또 좀 대단하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